데이 트레이딩에서 주가의 방향은 3번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제 기법으로 만든 건데 주가의 방향은 3번 나옵니다. 첫 파동이 VI예요. 여러분 저한테 파동 이론을 배웠죠. 주가는 주도주는 파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파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도주는 당일 주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도주라는 건 구라가 덜합니다. 구라가 없는 게 주도주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구라라는 게 소위 말하는 작전주를 구라라고 합니다. 특정 세력이 매집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상한가로 빵 때리거나 20%에서 시작하거나 뭐 그런 걸 작전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도주는요, 구라가 심해요. 왜냐? 이 웨이브가 나와서 대중들의 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힘으로 올렸다고 하죠. 거래대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강사들에서 배운 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애들끼리 막 의악질하면서. 그래서 이런 웨이브도 나오는 거고, 또는 좀 더 강한 친구들은 재료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익숙해진 거, 고가권 스테이블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살 기회 잘 안 주고 빠져야 5분선 순간 이탈이라 다시 말하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타점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오히려 여기서 그냥 소멸하거나 반등을 조금 주고 맙니다. 맞죠? 이런 게 옛날에 농협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농협과 같은 케이스를 빼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날, 카카오페이, 뭐 더즌 이런 종목 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그거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치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비슷합니다. 아까 농협과 같은 케이스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주는 예외입니다. 대형주는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5, 10, 20인데 강한 애들은 여기서 다 놉니다. 아셨죠? 참고하면 되고, 얘네들은 상승률이 상한가 막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차트 찾아보면 알 거예요. 보통 고점이 요 전후를 보면 돼요. 전후. 이게 일방적인 겁니다. 그럼 1번가 케이스, 2번가 케이스에서 첫 파동은 VI라고 했어요. 요게 첫 파동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켜보라고 한 거. 5분선을 이탈할 때까지 지켜보라고 한 게 이 첫 파동입니다. 방향성 첫 번째. 그러면 이 첫 번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겠죠. 요 실시간 종목수에서 파악을 하겠죠. 장 초반이니까 얘가 주도주가 될 만한가? 지금까지 분위기가 지수가 음봉인가 양봉인가? 맞죠? 지수가 이렇게 단봉에 양봉이면 수급 분산이 돼 있네. 좀 불명확한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가 재료가 있을까? 네이버에 쳐보고, 아니면 특징주 뉴스도 한번 찾아보고 증시 요약도 찾아보고 하겠죠. 아니면 최근에 지수 사이클에 맞는 종목인지, 중심주 똘마니, 쉽게 얘기해서 조방원전이라고 하죠. 조선, 방산, 전력기기, 원전, 여기에서 똘마니들인지 똘마니 그룹군인지, 아니면 오늘의 새로운 테마인지 여러분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일 증시 분위기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요걸 보고 요걸 종합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목을 딱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파동에서 내가 방향을 봤다. 그럼 이 5분선을 이탈했을 때 다시 갈 때부터 여러분들 모니터링이 될 거 아닙니까? 10분선 근처든 요렇게 수렴되는 경우는 10분선 근처겠죠. 요렇게 5분선 끼고 10분선, 그리고 얘가 요런 케이스로 가면은 10분선과 20분선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첫 파동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 첫 파동 이후에 재차 출발하는 소파동, 아까 설명해준 그대로 있습니다. 첫 파동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1선으로 끼고 가죠. 그러면 5일선 11선에서 재차 출발하는 소파동이 캔들로 나오죠. 제가 주가 설명을 할 때 바닥 잡을 때 이러한 캔들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또는 소파동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 차트는 작으니까 캔들로 보는 게 맞겠죠? 이 구간에서 11선을 끼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게 소파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요거는 11선 끼는 케이스, 또는 요렇게 빠졌을 때 11선, 21선에서 요렇게 웨이브, 요렇게, 이게 소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파동이 첫 파동이 재차 출발하는 소파동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만들려고 모색하는 거예요. 손절선이 명확하죠.
그다음 손절을 잡고 소파동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 만들어 놓겠죠. 5분선, 10분선.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딱 터지면서 고가 돌파하든지 고가 맞고선 이렇게 눌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파동이 방향이다. 첫파동이 방향이다. 그리고 소파동으로 나올 때도 있고 방향성 캔들로 나올 때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 방향성 캔들로는 잘 안 나와요.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짤짤이로 추세를 만들어놔요. 이상하게 눌림 매수하는 애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가격 조정 주고 가속 캔들이 딱 나오죠. 그때 거래량이 월등히 터지거나 아침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더 터지는 캔들을 방향성 캔들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터졌던 거래량만큼은 터져줘야 돼요. 7, 80%. 과거에는요, 요렇게 첫 파동을 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동도 애매하게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장기 수렴합니다. 한 17% 구간에서 한 20% 전후를 찍고, 요렇게 이게 20%, 15%면 여기서 오후장에 딱 올라오면서 캔들이 하나 나옵니다. 한 2%짜리나 3%짜리. 그러면서 거래량이 앞전에 이렇게 터졌을 거 아니에요? 많이 터진 게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똑같이 터지거나 최대한 근사치로 이걸 방향성 캔들이라고 합니다. 2% 이상 되는 거를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눌렸다가든 막 쭉쭉 뻗기 시작합니다. 상한가까지. 이게 과거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패턴보다는 이렇게 올려놓고 짤짤짤짤짤짤짤짤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순간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소멸되는 패턴이 많습니다. 최근 패턴은 거래량을 죽여놓고 오히려 눌림 매수를 많이 하는 애들이 호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 최근에 주체가 이렇게 컨트롤 안 한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하고 그러니까 소파동과 방향성 캔들이 재차 출발할 때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이런 부분에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한가 오늘 그 HVM 또는 JST나 이런 애들처럼 HVM 27%가 떴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몇 프로 먹자고 올라가는 건 자살행위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 자 주가는 상한가를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상한가라는 거는 뭐를 뜻해요? 오늘의 한도가 찼다는 거예요. 맥스로 찼다. 그러면은 이 만든 주체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만들었다든지 오늘 하루의 파동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이 정해졌죠. 깨지지 않는 경우는 마감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오늘 가게 마감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감을 했다는 거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했다 해서 상한가가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우양 같은 거를 이런 데서 매매해서 잘 이득을 봤으면 이런 데서는 잡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상한가에서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방향을 정할 때만 한다 해서 제가 이렇게 기법이라면 기법일까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하셨을까요? 트레이딩은 방향이 나올 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기법이라기보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해야지 깔끔한 거예요. 매매가 완벽한 거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매매일지 보신 분들 알죠? 제가 우양 볼까요? 자 보자고요. 첫 파동 뒤에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 갔지만 음봉 이후에 일부분 잘라내고 이거 3분봉이라서 밑에 다시 받았어요. 그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올라갔다가 1파동에서 방향을 다시 정할 때 2파동을 먹고 나왔죠? 그럼 방향 정할 때 들어간 거죠, 여러분. 맞죠? 방향 정할 때 간 거잖아요. 2파동 방향 정할 때. 이탈하면 잘랐겠죠. 밑에 다시 받았겠죠? 다시 방향 잡을 때. 맞죠? 그리고 풀무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향성 캔들. 방향 잡고 일정 부분 기준 안 맞으면 잘랐겠지만 이탈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는 특이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켜봤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우양하고 디커플링 된다.
대장 체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눌렸다가 방향 정하죠. 파동 만들라고. 더 못 뽑아줘서 여기서 분할로 때립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방향 정할 때만 하는 버릇을 들여야 매매가 깔끔한 거예요. 만들어 들어갈 때는 예측해서 거래원이나 뭐 좀 더 저보다 큰 금액 굴리는 융통사금 굴리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저는 만들어 갔다 방향 정할 때를 만들어진 걸 좋아하는 겁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결은 같아요. 종목도 같고요. 열봉에서도 같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도 만들어 가다가 밑으로 저점 깨지면 네이버나 한국전력처럼 이탈해야 되겠지만 한국전력은 시세를 다 주고 죽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제 커뮤니티를 기억하시죠? 관세 협상이 기대감 소멸로 가는 분위기다. 대북주 그리고 하나오션 각자 도생 기억하십니까? 그거하고 이어지는 느낌에서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그 글을 써드렸죠? 쓰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장대음목 나왔잖아요. 소멸로 맞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잖아요.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자꾸 템포가 빨라요. 뭐 귀신 씨인 건 아닌데 조금 템포가 빨라요. 그러면은 소멸 가는 분위기에서 대형주들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우양이나 풀무원은 얼마 전부터 냉동김밥 어쩌고 그리고 과거에 중심주가 힘 못 쳤을 때 우리는 실적 키워드 애들이 순환 중에서는 대장이었잖아요. 한 2달 전이었나요, 리치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그때 제가 실적 키워드 순환되는 애들 중에서는 화장품 애들하고 그 애들이 제일 강하다. 그 이후엔 바이오로 바뀌었고 맞죠? 그렇게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중심주 애들이 쭉 빠지면서 실적 키워드가 2달 전에 한 달 전에 강했기 때문에 테마가 올라왔다고 한 거보다 기존의 실적 뭐 김밥이 125%가 올랐다. 풀무원이 어제 그저께부터 신호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도 매물대에 갇혀 있지만 위로 쏴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 거죠. 실적에 중심주는 빠지고 대형주는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오랜만에 부각을 받고 중심주가 빠지면 가치주가 인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지수가 빠지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더 인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테마주보다는 섹터에서 기대감보다는 맞죠. 실질적으로 돈 버는 회사가 더 인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가치주, 식품주, 뭐 이런 가치주에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지수 빠지는데 반대 흐름이잖아요. 지수가 빠져서 대형주들은 그동안 강했던 놈 다 빠지는데 얘네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래. 그런 관점으로 실적 키워드가 며칠 전부터 나왔죠. 얘네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관세 협상과 관계없이 소멸되는 분위기가 아닌 애들. 그렇게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대한조선이 버프를 못 받을 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양이 올라왔어요. 자, 어제 윗꼬리 캔 드렸죠? 영망치 17%까지 뽑아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뭐 거래량 성립이 되면 1, 20분만 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보십시오. 자, 어제 15% 구간까지밖에 못 나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25% 이상 또는 20% 이상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을 다음날 연속 상승 패턴에서 그렇게 보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일지 보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샀죠. 왜냐? 그러니까 이나는 15%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일차라고 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라고, 거꾸로. 2일차인 거야. 얘가 오늘 1일차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지? 원래는 이게 1일차였잖아. 근데 고가 대비가 25% 이상 가거나 상한가 가야지 강한 거라고 했어요. 1일차.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안 갔잖아. 그럼 이걸 매집봉이라고 봐야지. 매집이라고 봐야지. 여기까지 올려놨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는 긴가민가니까 안 하는 거야. 왜냐? 이거는 쌍봉 맞고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호가 롤링이라든지 얘네들 물량 가는 거 보니까 오늘 시세 뽑아주려고 하네? 해서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매도 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도 그래, 그런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물량 받아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힘이 약했어요. 근데 풀몬 같은 경우가 치고 올라왔죠. 풀몬이 치고 올라왔다는 건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죠.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했나요? 뭐 여기서 좀 판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매매를 안 했어요. 왜냐? 보통 2등주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래 운빨로 갈 수 있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흐름 있잖아요. 20% 위로 올라가려는 붙이려는 흐름. 이 흐름이 안 나와요. 우양이 대장주라고 판단을 했을 때 우양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세를 더 강한 추세로 돌려낸 거잖아요. 그래서 디커플링 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얘가 얘보다 얘를 역전해서 대장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기까지 지켜본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내가 물량바지가 될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맞죠? 보통 이런 흐름을 잘 안 가니까. 근데 여기서는 눈치를 챈 거죠. 아, 얘 오늘 더 싸주는구나. 얘가 우량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량한 애한테 더 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해서 뭐 좀 더 뽑아줄 줄 알았는데 못 가서 여기서 쳐낸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세 구간 먹은 거예요, 제가. 뭐, 이 구간에서 사서, 이 구간에서 팔고, 이 구간에서 사서, 이 구간에서 팔고, 얘도 이 구간에서 사서, 이 구간에서 팔고, 이게 답니다. 상단은 안 했어요. 여기서 조금씩 사보다가 못 가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10분선을 끼고 가든, 추격할 때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추격을 하더라도 첫 봉에서 잡지 말고 5분선에 붙었을 때 사라니까요. 아니면 10분선에 붙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사요. 자꾸 이렇게. 이평선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이 주체가 올린 주체의 평균값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첫 봉에서 돈 많은 애가 20억 썼어. 만들어놨어. 그럼 이어달리기라고 했죠. 여기서 버티는 걸 보고 다시 10억을 샀어. 그러면 얘 평균값이잖아. 11선이든 21선이든 맞죠. 간단하게 얘기해주는 거야. 평균값에서 흐름이 어때? 캔들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16,500원이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어때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안 빠지려고 하잖아. 바닥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진입하는 거야. 난 대장주를 했기 때문에 얘를 못했죠. 얘를 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양. 이런 돌파봉에 달려드는 건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습관 안 좋다고 했어요. 자, 기다려. 쭉 올려서 5일선이 평평해지죠. 순간 이탈했어.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손절이 쫙 나옵니다. 여기까지 뺐어요. 2차점까지.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말았어. 종가로. 그러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거야. 추세 캔들이라고 하죠. 물론 이러고 나서 음봉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얘는 오늘 시장에 맞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이격이 벌어질 때는 참으라니까요. 그냥. 얘가 뭐하는 회사고 지수를 한번 더 봐. 네이버에도 쳐보고 얘가 왜 가지? 나머지 애들하고 비교를 해봐. 여기 나와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봐. 하나오션? 아, 오늘까지는 에바야. 못 가네. X. 삼성전자 꺼져. 뭐 대한조선? 아, 이거 못 가고 있어. 하나시스템 마찬가지야. 할 게 없네. 아난티? 이틀 연속은 좀 그런데. 에어로스페이스 패스. 풍산 패스. 강원은행지. 아이 씨 개잡주 버려. 인상정보 버려. 개잡주. 그럼 없어. 우양이야. 왜 가는데 김밥이 125%가 올랐대. 근데 풀무원이 며칠부터 막 신호탄을 줘. 윗꼬리에 캔들 달면서. 지수는 빠져. 그럼 실적이 좋고 작년을 기억해보자면 이렇게 많이 갔어. 근데 얘가 어제는 15%로 매집일지 죽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VI까지 어제보다 더 큰 거래량 올려놨어. 시세 한 번은 주겠다는 거지. 어제 20% 25% 안 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다렸다가 살 수 있는 거잖아. 이 구간에서. 미술 한 방에 쓸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아래 꼬리에서만 계속 잡아봐요. 원금으로. 그냥 여기 쉽게 생겨서 VI 손절 놓고 3%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이렇게 훈련을 해버릇해야 된다니까요. 한 방에 미수를 써서 들어가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심리가 못 버티는 거예요.